근데 그건 있어요. 자신감이 없는 작품이면 무조건 떨어져요. 안녕하세요. 사람의 손길이 멈춘 곳을 재생한다. 미디엄입니다. 와! 오늘의 모신 아티스트는 영화 감독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강선우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와. 오늘 오시게 되셨는데 네.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청년들이랑 같이 팀을 만들어서 영화를 촬영하고 있는 강선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그 영화 감독 저도 출연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주연으로 하셨죠? 네, 이 사람은 아니지. 어째 그냥 볼 꼭 사람 같다. 두 배우와 감독님의 네. 이 오늘 인터뷰인데 아무쪼록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영화 감독 이 과연 참 진입하기 힘들고 너무나도 생소하고 야, 그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영화 감독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되었는지. 어렸을 때부터 그 미술을 하다가 그 포기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대체를 한 게 글을 썼었는데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음악을 하다가 음악 학원에 갔는데 하필 선생님이 영화를 찍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쌤이 찍는데 되게 B급 영화를 찍는데 촬영장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 쌤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쌤이고 해서 따라다니다가 글 쓴 게 있으니까 나도 찍어볼까 해서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독립영화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지금 현재로서는 장편도 단편도 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은 뭔가 이게 정확한 그게 없으니까 지금 독립영화가 정확하겠죠 아무래도. 혹시 독립영화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이런 상업적인 영화에 대한 좀 차이점이 어떻게 있을까요? 제가 듣고 알기로는 투자를 받냐 안 받냐 요 차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작 과정도 많이 다르고 뭐 인원 차이일 수도 있고 그게 투자의 차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작비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에는 좀 스토리 차이로 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스토리 차이보다는 독립영화 중에도 재밌는 게 진짜 많거든요. 다만 좀 기괴하고 어려운 게 많아서 선입견이 쌓였을 뿐이지 약간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뭐 저예산 영화 같은 개념인가요? 약간 저예산 영화에 조금 더 가깝겠죠. 그리고 조금 더 감독의 입장에서는 좀 진입하기 쉬운 것 같아요. 대신 관객의 입장에서는 진입하기 어렵겠지만. 가장 최근에 활동하셨던 작품에 대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편 영화는 좀 많이 찍었었는데 작년에 이제 출연하신 그 시나리오 공모전에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찍은 이너라는 작품이 있는데 회사에 빚을 져가지고 섬에 들어가는데 빚을 갚으려고 생선을 잡아요. 근데 생선을 잡는데 사람을 낚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분홍색깔 진주를 뱉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은 걔가 인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이제 욕심과 욕망과 청년이 놓인 사회상과 그런 것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빚을 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뭐 감금이 됐네요. 네. 그렇죠. 네, 감금이 돼서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욕심과 욕망에 대한 이 것과 청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네. 설명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또 영화 또 올라가거든요. 네. 갑자기 도망을 가길래. 그럼 내가 다리를 멈출 수밖에 없지. 그러면 또 이제 현재는 준비하고 계신 촬영하고 계신 작품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같이 하고 있는 이 강에 간 소녀라고 아주 무거운 주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 네, 또 주연. 네. 이러다가 정말 배우의 길로 가게 되는 게 아닐지 꼭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화 감독이라는 이 예술가는 돈이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저는 반은 된다 생각하고 반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팀이 친구들일 수도 있고 이게 구인을 해가지고
뭐 동아리일 수도 있고 이러면 저는 반이 된다고 생각하고 반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자기 작품에 너무 완전 완벽하게 찍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돈을 써야 된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보통 이제 카메라를 좋은 걸 쓰고 이래야지 좋은 영화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카메라를 어떤 걸 쓰든 어쨌든 그거는 영화를 찍는 도구일 뿐이고 영화는 스토리랑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나리오나 연출과 이제 보이는 배우의 연기나 그런 게 중요하지 장비는 전 솔직히 좀 제2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이 있고 뭐 같이 일하는 팀 친구가 있으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성될 작품의 퀄리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완성도나 스킬적인 부분에 의해서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시작은 할 수 있다. 네, 저희가 뭐 시작부터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찍을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찍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작하는 게 일단 맞다라고 그렇게 해봐야지 그 다른 장비를 쓰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또 어떻게 행동을 할지 전 정확히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프로세스를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진짜 제가 겪은 건데 전 머릿속으로 이제 다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영화는 진짜 다르다고. 실제 현장에서 가면 그 변수라는 게 인생에서도 별로 안 겪어본 변수를 촬영장 현장에서 다 겪어본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완성도적인 부분 안에서는 조금 그렇죠. 미흡할 수 있다. 그 작품으로 뭐 영화제에 나간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전 좀 오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처음부터 영화제에 나갈 작품을 찍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경험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찍다가 그러면 결국 좋은 작품이 나오니까 나이가 어려도 중학생 분들도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제가 하는 걸 봤었거든요. 그런 사례도 많으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영화를 제작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생계를 무시 못 하잖아요. 그렇죠.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찍어볼 수 있다. 영화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찍는 걸로 인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는 좀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영화 감독으로서 수익을 어떻게 조금 만들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솔직히 영화 감독으로 영화를 팔아서 돈을 당장 창출하고 싶다면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사업자를 내는 방법 말고는 뭐라고 말을 잘 못하겠어요. 뭐 단편 영화 이런 거 배급을 시키고 뭘 시키고 할 수는 있지만 단편 영화 가지고는 그 큰 돈을 수익을 못 버니까 아니면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영화제에 그렇게 출품을 하던가 그런 뒤를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이지. 그러니까 단편 영화나 독립 영화로 돈을 잘 버는 거는 솔직히 잘 조금 이르지 문제 않나. 힘든 네.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감독님은 생계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저는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희망이 있다고 봐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기업이 있고 하다 보니까 왜냐면 저의 입장으로만 보자면 저는 이제 영화를 만들고 이렇게 기업이 같이 해주니까 유통을 시키고 뭔가 제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수익을 벌지 같이 생각해 줄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이게 얘기가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수익적인 부분 안에서는 힘들다. 그렇지만 그거를 같이 고민하고 갈 수 있는 팀이나 뭐 이런 회사라든지 뭐 동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지원 사업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또 제작들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알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쪽으로는 혹시 어떤 지원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공모전 같은 경우는 다들 좀 지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오피셜은 아니지만 이게 자기 스토리를 빼앗아가겠다라는 그런 썰이 많고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개인이랑 이렇게 사업자랑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사업자로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하대요. 왜냐하면 사업자라는 게 자체가 이제 사람한테 신뢰를 주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인이면 좀 사업자를 내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그게 부담이 된다면 개인으로 해도 상관없긴 한데 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팀을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 영화 제작으로 인해서 만들었었던 뭐 수익이라든지 네. 뭐 요런 부분 안에서는 뭐
본인의 경험 또는 본인이 실제 본 거나 뭐 이런 쪽으로 한 어떤 정도 범위가 있었나요? 솔직히 저는 솔직히 상업 영화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만나봤고 저는 영화를 배울 때나 그럴 때 다 독립 영화를 하시는 분들 만나봤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희망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적자가 나서 적자거나 아니면 빚이 생기거나 그런 분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 독립 영화계가 일단 어떻게 보면 시장이 조금 약간 어둡다라는 그렇죠.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네. 어떤 분은 또 너무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래도 좀 이름을 날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직으로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영화의 현실을 얘기하기 너무 길지만 상업 영화에 대한 현실이 되게 삭막하거든요.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 영화를 하다가 자기 작품 한번 못 찍어보고 그 현실이 암담해서 다 좀 빠져요. 편집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그 요새 뭐 VFX, 뭐 3D 이런 쪽으로 이제 영상 관련된 일 쪽으로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영화로 어떻게 끝까지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뭔가 계속 꾸준히 하고 뭔가 하는 거 있어서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그 어느 협회장 분이 청년 중에는 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입니까? 진짜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라는 거 놓지 않고 꾸준히 가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창작에 대한 장르를 많이 해봤잖아요. 음악이나 아까 말했던 네. 그렇죠. 그 미술도 해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어떤 이런 표현 욕구가 뭐 저는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평소에 말수가 진짜 없거든요. 대신에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 그걸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하고 시각적으로 다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전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솔직히 영화를 못 놓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너라는 이 지원 사업 선정되셨고 잘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거에 있어서 뭐 꿀팁. 일단은 자기 시나리오에 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 각본을 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런 거를 일단 제쳐두고 글을 쓸 때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쓰면 좀 잘 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각본을 보내고 그 다음에 기획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서를 쓸 때 보통 쓰시는 분들이 기획 의도 같은 데 쓰면 되게 좀 두루뭉실하게 쓰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심사를 하실 때 기획서를 보고 각본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서를 보고 이걸 되게 짧게 딱 각인이 되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썼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마인드 있잖아요. 나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 공모전 아니면 안 된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각본이 좋아야 하는 거지만 내용이 네. 그래도 자기 시나리오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자신감이 없는 작품이면 무조건 떨어져요. 저 항상 느낀 게 전 제가 붙은 게 어느 경우에 붙었냐면 이건 된다. 쓰면서 이건 되겠다. 근데 뭔가 이게 있잖아요. 가슴으로 될 것 같은데 머리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무조건 확신이 있어요. 뭔가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좋게 만들고. 그러면 이 영화를 찍는 거, 이 연출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재능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를 할까요? 어떤 부분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시작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재능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이게 막 타고난 거 같고 뭐 그런 거 같잖아요. 물론 재능이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영화 하는 사람들에게 속설로 도는 건데 영화 감독은 다 어렸을 때 부자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왜 그러냐면 영화라는 게 어렸을 때 그 자아가 좀 형성되기 전에 그때 상상을 많이 한 사람이 좀 영화 감독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상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쓸데없는 상상을 많이 하는 이유가 어렸을 때 부유하면 자기가 겪는 스트레스가 그렇게 없으니까 혼자 하는 생각이 많아진다. 뭐 약간 그런 속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뭐 재능이라면 재능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국의 감독 보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영화 감독 데뷔하기 전에 이제 비디오 가게에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영화를 진짜 많이 봤대요. 거의 다 봤대요. 거기서. 그래서 저도 그것처럼 노력도 하나의 재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를 많이 보고 그렇게 하면 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입력을 내 안에 엄청 많이 뭐 글이든 영상이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상상력이 좀 풍부한 사람들이 그렇죠. 조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네요. 맞아요.
각본을 쓰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거기서 지초가 되고 뭐 필력이라든가 연출력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충분히 공부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표현할 부분을 어떻게 찍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는 자기의 것이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러면 자, 돈 없는 재능충, 돈 많은 똥손. 네. 이 중에 과연 누가 이 영화계에서 성공을 해서 좀 더 꾸준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두 사례를 다 아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돈도 없는데 진짜 영화를 되게 기발하게 잘 찍어낸 친구가 있고 진짜 좀 어떻게 영화를 찍지 하는데 집에 돈이 많으신 분이 있어요. 계속 찍어 나가는 건 솔직히 후자더라고요. 이분은 근데 팀을 따로 안 찾아요. 왜냐면 자기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냥 스태프들 다 불러가지고 그냥 일당 주고 저도 일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하여튼 그러한 지속력에 있어서 재원은 좀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이 감독, 영화 감독이라는 이 아티스트는 이 장점과 단점,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장점,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이 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촬영이 다 끝나고 편집을 끝나고 상영을 할 때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냥 어쨌든 보는 사람들은 그냥 영화 그 자체를 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볼 때는 그냥 제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의 분위기가 생각이 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참 이렇게 한 작품을 같이 딱 만들었다. 이런 보람이 지금까지 느껴온 것 중에 제일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야외 촬영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약간 그 자연 친화적인 촬영을 네. 좋아해가지고 그것도 있고 뭐 제 개인적인 단점은 찍으면서 좀 답답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뭔가 찍어서 우리가 뭔가 어떻게 좀 되고 뭔가 길이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찍고 싶은데 찍으면 찍을수록 뭐랄까 이게 절망감을 갖는 거. 영화에 대한 절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한 절망. 처음에 찍을 때는 그냥 재밌어 찍잖아요. 근데 계속 찍다 보면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찍고 있어도 될까? 라는 생각이 계속 교차를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죠. 아무래도 이 청년 영화 감독의 길은 험난하네요. 그렇지만 저희 미디엄은 열정과 앞길에 응원을 합니다. 영화 감독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이제 청소년, 어린이, 장년층 다양한 사람분들이 이 영화 감독이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혹시 그분들에게 좀 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조언? 저도 뭐 공모전 하나 당선되고 상영회 한 거 말고는 내세울 것도 없긴 하지만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자기가 진짜 영화를 정말 깊이 생각해서 정말 찍고 싶으면 그냥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저는 영화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 본 적은 없지만 이게 겪을 수 있는 절망은 진짜 많이 겪어봤거든요. 물론 저도 공모전 되고 했지만 그 협회장분이 제일 오래 한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거의 20대 초반부터 거기를 계속 들락날락거리면서 공모전 떨어지고 뭐 안 되고 계속 그걸 계속 봐오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한 몇 년 동안 그래도 뭔가 놓지 않고 하고 있는 걸 보시고 되게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영화를 찍으면서 계속 자기 목소리를 내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렇게 하다 보면 주위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라. 네, 그냥 자기한테 확신이 안 들 때도 그냥 자기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장르 아티스트,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계신 강선우님을 모셔봤었는데요. 오늘 너무 이렇게 인터뷰를 흔쾌히 응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늘 인터뷰 내용 어떠셨나요? 너무 제가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저도 아직 그냥 하고 있는 단계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활동하고 있구나 이 정도? 그럼 나도 그럼 저렇게 되려나?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 영화 감독이나 이런 부분 안에서는 조금 너무 생소한 직종이고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없고 주변에 있는 이런 분들이 없었다 보니까 좀 궁금한 내용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을 또 흔쾌히 이렇게 잘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앞으로 나와지는 이 영화가 또 있지 않습니까? 강에 간 소녀. 강에 간 소녀. 그 영화로 리뷰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었으면 너무나도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네. 그렇다면 저희는 또 다음
다른 아티스트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